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놀라운 뉴스가 하나 있었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진심으로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해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길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던 것일까요? 정치인도 아니고 다른 특별한 공인도 아니고 기업인인 사람이 도대체 왜 대국민 사과를 해야만 했던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단 한 가지의 질문만으로도 한 인간의 지성 전체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는요, 미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쳤습니다. 돈을 버는 게 죄가 되고 능력 있는 게 죄가 되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 불특정 다수의 대중들은 본인들이 선량하다라는 그런 심각한 착각과 군중적인 선민 사상 속에서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있는 영웅적인 인물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그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고, 기업을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거침없는 비난을 퍼붓고, 또 그들이 기업을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행위가 죄가 되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 마음속 깊이 사회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이 너무 깊게 뿌리박혀 있습니다. 국민 본인들이 부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팩트입니다. 안타깝지만 팩트라는 것이죠. 저는 사회주의가 싫어요, 저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 내면에서는 이미 그런 슬로건에 단단히 선동되어 있는 국민들의 비율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대기업이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전문적인 기업의 존재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대규모 자본 집중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지, 이런 중후장대한 거대 사업과 치열한 미래산업 먹거리 분야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그런 산업 전반에 대한 상식과 이해도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심지어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조차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삼성이 무너지면 중소기업들이 알아서 그 빈자리를 메꿀 것이다 라는 소리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떠들어댑니다. 정말로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바로 배경 지식 없이 단순히 암기만 파고든 공부벌레들의 뼈아픈 한계입니다. 한국 사회의 인재 평가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가짜 지식인들의 존재입니다. 대기업이 수십 년 동안 걸쳐가지고 쌓아올린 그 거대한 산업 인프라와 효율적인 제조 노하우, 중후장대한 시설 인프라 규모를 도대체 어떻게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반도체 산업 나노밀리미터 그 신규 공정을 새로 하나 까는데 수십조 원 단위의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중소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감당한단 말입니까? 하찮은 문돌이 대학 교재 내용이나 수십 년째 알량하게 달달 외우고 있는 이딴 것 말고 전공 과목 외적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이렇게 사회 종합적인 거시경제 분야에 대해서 이해도가 이렇게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가짜 지식인들이 말이죠. 지금 이런 공부만 잘하는 이런 바보들, 공부만 잘하는 헛똑똑이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나도 많아요. 어지간한 대기업들조차 저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는 손조차 댈 수가 없는 게 팩트인데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 있는 그런 커다란 기적을 우리 손으로 스스로 잡아 죽이는 그런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국빈급 대우를 받는데, 이 삼성그룹 같은 곳이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국빈급 대우를 받는데 제발 좀 우리나라에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러브콜을 받는 이런 삼성그룹과 삼성그룹의 수장에게 한국은 이런 대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허리를 90도 숙여가지고 인사를 하고 대중들은 고개 숙이는 재벌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돌을 던집니다. 그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알량한 손가락을 놀리면서 비판을 하죠. 지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짓을 저질러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행위를 하는 것들이 이 나라에는 어떤 이득이 됩니까? 대규모 해외 자본들, 해외 투자자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과연 영향력이 없을까요?
여기서야 우리 같은 미개한 나라에서야 연례 행사처럼 재벌들 창피 주면서 군기 잡기를 한번 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가 이렇게 틈만 나면 자국 정치권과 언론에게 물어뜯기고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회사 안에 좌파단체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노조를 더 많이 만들어주겠습니다. 무슨 각종 시민위원회 같은 거 다들 싸그리 설치해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권한을 양보하고 물러서고 회사 경영에 자꾸만 뭔가 브레이크가 생기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이라든지 삼성그룹과 경쟁하고 있는 경제기업들은 과연 이걸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안타깝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국민들은 자유와 번영을 스스로 누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앞날을 스스로 경영해 나갈 그런 능력이 정말로 없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말입니까? 저는 내 나라 내 조국 사랑하는 내 동포들의 참담한 민도 수준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기업의 경영권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도대체 왜 간섭을 한단 말입니까? 안 그래도 임직원들에게 국내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기업에게 도대체 왜 노조를 강제로 만들어라 마라 남들이 강요한단 말입니까? 이런 사업 환경에서 누가 대규모 투자를 하고 누가 새로운 기업을 일으키고 누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대기업 노조들이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에 빌붙어 가지고 기생하면서 어떤 짓거리들을 저질러 왔는지 20살 넘은 성인들이 정말로 그 팩트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삼성이 저렇게 잘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왜 못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경영은 경영인들의 순전한 자율의지에 맡겨야지 거기에 왜 자꾸 국가와 사회 제3자가 간섭하고 지분을 요구한단 말입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미쳤습니다. 경영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인간들, 단 한 토막도 경영에 대해서 모르는 인간들, 아마추어들이 함부로 오너 경영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주워들은 논리를 가지고 똑똑한 척을 해대며 전문 경영인, 그놈의 전문 경영인 제도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외쳐댑니다. 사실 좌좀들은 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전문 경영인이라는 그 제도는 그 구조적인 특성상 단기적인 회계장부상의 성과에만 목을 매달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출과 순이익률을 늘려가지고 가시적인 성적표가 잘 나온 것처럼 같아 보이는데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단단히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이 단기적으로 장부상 매출과 순이익을 늘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툭하면 구조조정하고 사람 자르는 거예요. 제품 품질이야 떨어지든가 말든가 원가 절감을 하면 지금 당장 회사에 남는 돈은 많아지게 됩니다. 장기적인 연구개발 R&D 사업들을 전부 다 중단해버리고 인수사업들을 전부 다 중단해버리고 지금 당장의 단기적인 목표에만 집중을 한다면 사실 영구 맹구가 삼성그룹을 운영을 해도 다음 분기 1, 2년치 지금 당장의 회계장부상의 성과는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처럼 같아 보이고 회사가 잘 성장하는 것처럼 같아 보이는 착시 현상이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전문 경영인이 맡으면요. 하지만 이 전문 경영인들은 무책임하게도 자기들이 월급 받고 회사 경영하는 그 계약 기간만 끝나버리면 짐 싸들고 훌훌 떠나버립니다.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이 넘는 그 고액 연봉만 받아 챙기면서 말이죠.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 파탄이 나버린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너 일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너 일가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의 그런 대규모 투자들,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인 투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에 이르기까지 2대, 3대를 거쳐서 그런 장기적인 긴 안목으로 가져가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대규모 투자, 리스크를 감수하는 그런 도박적인 결정, 자기 집안의 혼이 담긴 사업체라는 일종의 주인의식 같은 게 오너 경영에는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전문 경영인 체제가 되면 이런 회사에 대한 주인의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대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오너 경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죠. 좌파의 어리석음은, 철없음은, 무지함은 바로 이런 곳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좌파는 사실 주어들은 대로 얄팍한 지식으로 떠들어대면서 본인들이 멋있어 보이기만을 바랄 뿐이지 실제로는 지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툭하면 국민이 어떻네,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어떻네, 달콤한 소리들을 늘어놓을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은 국민들의 취업률이 조금이라도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의 소득과 평균 연봉이 조금이라도 오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취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하나도 모릅니다.
기업들을 왜 일으켜야 하는지, 이런 사회 종합적인 거대한 메커니즘과 그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거시적인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좌파는 이해도 자체가 없어요. 사회를 단순하게 바라본다는 말이죠. 과거 공자왈 맹자왈을 그렇게 떠들어댔듯이 그저 아름다운 슬로건, 번듯한 대의 명분만 내걸면 온 우주의 기운이 나서가지고 저절로 자기들을 도와준다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적화와 사회주의 혁명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의 부동산에 대해서 끊임없이 칼질을 집어넣고 있죠. 전문가들보다 아마추어의 목소리가 큰 나라. 냉정함과 이성, 합리성보다는 감성과 감정, 눈물 짜고 즙 짜고 목소리를 크게 내는 놈이 우선시되는 이 불쌍한 나라. 쟤네들이 저지르는 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매번 매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일일이 이런 몇 시간씩 배경지식을 다 떠먹여주는 게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확고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인물에 의해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되어 죽을 힘을 다해 앞으로 달려나가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 경쟁이 힘든 상황이에요. 헌데 그런 지금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온 나라가 일치단결해서 앞으로 뛰어나가도 모자란 판국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현명한 사람들은 눈물겹게도 젖먹던 힘까지 다해가지고 있는 힘껏 우리를 뒤로 잡아당기는 사람들까지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100m 금메달리스트 우사인 볼트 전성기에 그 사람들, 육상 선수가 아무리 빠르다고 한들 그 사람들의 몸에 족쇄 20kg가 넘는 족쇄를 채워놓고 쇠구슬을 채워놓고 리어카 한 대를 그들의 허리에 묶어놓는다면 그 친구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동네 축구 좋아하는 중고등학생들보다 빨리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족쇄와 리어카를 차고 우사인 볼트가 동네 중고등학생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그 방향성, 거시적인 방향성이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벼랑 끝을 향해서 폭주기관차처럼 질주하고 있는데 아무도 감히 이 앞을 가로막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